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깨달았을 때 변화는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장현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다시 볼게요. 다음은 제가 걸어온 길이고요. 본론으로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국어는 재능의 영역일까? 흔히 많이들 수능 국어는 재능의 영역이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실제로 한 학교에서 4, 5명 정도는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고요. 그렇다면 재능이 없는 학생들은 어떻게 1등급을 받았을까요? 평가원의 논리를 본인의 것으로 만들면 누구나 1등급이 될 수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1등급이 되는 방법. 그러면 어떻게 후천적으로 1등급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기출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출을 보는 이유는 논리의 학습 때문입니다. 기출에서 제시된 소재들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지만 논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1등급들은 이 논리를 본인의 것으로 만든 사람들이에요. 평가원이 작성한 글의 한 문장 한 문장은 다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출제자들은 다양한 문장을 제시해서 학생들이 이 의도를 파악을 했는지 한 문장 한 문장으로서 테스트를 합니다. 여기서 출제자가 의도하는 필연적인 사고를 떠올릴 수 있다면 독해가 잘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독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필연적인 사고는 뭘까요? 필연적인 사고는 문장을 읽고 반드시 떠올려야 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다음 질문과도 연관이 굉장히 깊죠. 기출을 3회독 이상 돌리면 성적이 오를까? 사실 횟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횟수보다는 기출을 어떻게 보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출제자는 문장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고 문장 하나하나마다 필연적인 사고를 담습니다. 이 필연적인 사고를 끊김없이 떠올릴 수 있도록 기출을 분석하면서 논리와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필연적인 사고를 배우면 1등급이 될까요? 하루에 4, 5시간씩 국어 공부에 열중하던 저지만 5등급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 하나의 연결성을 파악하면서 국어 공부를 인내심을 갖고 했고, 그렇게 인내심을 갖고 필연적인 사고를 본인의 것으로 체화를 했습니다. 그 이후 1등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강사가 된 이후로는 이 방식을 체계화시켜서 지금까지 5,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성공 사례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실제 후기인데요. 22학년도 수능에서 3등급을 받던 학생이 23학년도 수능에서 1등급을 받고, 3월 모의고사에서 5등급이 나왔던 학생이 수능에서 또 1등급을 받고, 이런 사례들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들어야지 효과가 좋을까요? 기출을 너무 많이 봐서 답이 기억나. 평소 공부할 때는 정답률이 높은데 실전만 가면 잘 안 된다. 인강을 들어도 뭔가 개운하지가 않다. 문학에서 어쩔 때는 많이 맞고 어쩔 때는 또 많이 틀린다.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매번 새롭기만 하다. 이런 경험들을 했다면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 수업에서는 4가지를 학습 목표로 잡습니다. 첫 번째, 최근 기출 논리를 학습하고요. 두 번째, 탑다운 독해, 탑다운 논리를 학습합니다. 세 번째, 내재 독해법으로 작품 자체로 독해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외재 독해로 작품을 객관적으로 독해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출 논리를 학습한다. 기출로부터 최근 경향성을 파악해서 수능을 예측하는 건데요. 앞서 말했다시피 우리가 기출을 보는 이유는 논리의 반복 때문이에요. 글이 전개되는 논리 방식을 배우고 이를 통해 문제를 예측하고 다음 내용이 어떤 것이 나올지까지 예측을 하는 거죠. 두 번째, 탑다운 독해법입니다. 평가원의 사고방식을 파악해서 쉽고 빠르게 여러분들이 독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글을 읽었는데 왜 머리에 정보가 남지 않나요?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비핵심인지 왜 구분이 되지 않나요? 어디에다가 밑줄을 쳐야 될지 왜 파악하지 못하죠? 이 문장은 왜 존재하고 저 문단은 왜 존재하는지 왜 대답을 할 수 없나요?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 탑다운 속에 모두 있습니다. 탑다운 독해를 배움으로써 여러분들 국어 공부에 확신이 생깁니다. 세 번째, 문학 내재 독해법입니다. 수능 문항을 감이 아닌 논리로 읽는 법이죠. 작품을 독해하는 일관된 원칙, 내재 독해법을 학습합니다. 아마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어떤 작품에서는 어둠이 긍정적 이미지였는데 어떤 작품에서는 또 어둠이 부정적 이미지네? 어떤 작품이 맞는 거지?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독해를 할 때 일관된 원칙이 없다는 겁니다. 헷갈리지 않으려면 어떤 작품이든 명확한 근거를 찾아서 독해하는 내재 독해법을 학습해야 됩니다. 네 번째, 문학 외재 독해법입니다. 수능 문학은 객관적입니다. 출제자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작품을 감상을 해줘야 돼요.
출제자가 작품을 가져올 때는 막무가내로 가져온 게 아니라 어떤 특정 관점을 통해서 작품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관점을 객관적으로 제시를 해주죠. 이것이 바로 외제 관점입니다. 외제 관점은 수능 문학의 객관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작품이든 객관적으로 독해하는 방법, 문학 외제 독해법을 학습합니다. 제 수업에서는 이렇게 4가지 학습 목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지속성 있게 국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면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